눈밑이 많이 꺼져서 연어 주사와 콜라겐 주사를 눈 밑에 주사를 하고 눈이 많이 피곤한 후에 양암 복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에 이런 양암 복시 뭘 주사하고 복시가 많다 그러면 그런 주사를 안 할 텐데, 아주 소수의 경우 신경이 예민하거나 약물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나 또 두려움, 이런 것 자체가 신경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든다. 신경이 긴장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근육이 긴장되게 되면 근육 움직임에 장애가 오는 복시가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신경성이 아닌 외부적인 약물 주입이 망막 쪽으로 가는, 아니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그 장애를 가져온 것들이 또 복시뿐만 아니라 몰려 있어서 또 염증성 소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주입한 것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뭘 주입한 것이 과다 주입하거나 잘못 주입하거나 또 고여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복시가 오게 되면 환자분들은 MRI를 찍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MRI를 찍어야 되는지. 병원에서는 MRI 먼저 찍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머리의 이상, 머리의 뇌 수종이라든가 뇌 부종이라든가 뇌압 상승이라든가 뇌 종양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시신경이 눈에서부터 망막에서부터 대뇌 후두부로 가는 과정, 머릿속에서 신경에 눌리거나 압박받거나 손상되면 복시로 보이기 때문에 뇌 종양이 있어도, 뇌 수종이 있어도, 뇌압이 높아도, 뇌 경색이 있어도 뇌가 지나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시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게 되면 복시로 보이고, 또 복시가 심하면 시력 장애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찍어보고 복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 원인이 적기 때문에 머리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또 눈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MRI 찍어봐야 되느냐. 근데 그 원인이 소수기 때문에 일단 치료해 보고 안 되면 또 증상이 변화가 없거나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 그때 MRI를 찍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첫 번째가 MRI를 찍어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초점이 많이 안 맞아서 안대를 해야 되는데 안경을 맞춰야 되느냐. 일단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쪽 눈은 초점하고 이쪽 눈은 초점하고 안 맞으니까 많이 어지러우니까 복시는 두 번째고, 어지러워서 걷기가 힘드니까 안경을 맞춰야 되느냐. 일단은 치료해 보고, 이것도 답은 일단 치료해 보고 한두 달 지나도 복시가 개선이 안 되면서 많이 어지러울 때, 또는 그 전이라도 많이 어지러워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지러운 원인이 머리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마비로 인해서 시신경과 근육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한쪽 눈을 가리고, 양암 복시가 되게 되면 한쪽 눈을 가리면 이렇게 복시로 보는 게 많이 좋아지고 어지러운 것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안경점에서 초점을 맞추면, 일단 우리가 다리가 불편할 때 이 목발을 짚듯이, 치료 중에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목발을 짚어서 다리 아픈 것을 좀 불편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안경을 맞춥니다. 그때 곧바로 안경 맞추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병원에서는 2달 정도 지나서 맞추는 게 좋겠다. 일반적으로 한 3, 4주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근데 생활이 불편하면 곧바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안대를 하거나 눈을 가리거나 안경을 맞추거나. 세 번째, 이렇게 복시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또는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 그러면 복시가 급한 건지 얼굴이 아픈 것이 불편한 건지, 아까
외부적으로 주입을 했는데 염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왜 붓고 아프고 딱딱하게 굳어져? 일단은 염증의 속에는 붓고 아프고 가렵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쑤시고 아프고 붓고 가렵고 충혈되고 이런 것이 염증 세포입니다. 근데 딱딱하게 뭐가 묻어 있는 것 같고 굳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건 뭐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거 아픈데 이거 염증인 거 아니냐? 만약에 염증이 궁금하면 이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해서 염증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방 계속 다녀서 CT 찍고 MRI 찍고 무슨 검사하고 양방 검사를 다 해서 또 치료를 다 해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데 치료법이 뭐 있나 한의원에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방 치료를 다 해서 일단은 양방이 과학적이야 다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고 다 해서 치료도 다 해보고 그다음에 치료가 안 되면 복수로 수술한대. 그렇게 다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한의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생각은 뭐냐면 양방과 한방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방에서 치료하는 것은 양방과 다른 생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한의학이라는 것은 양방과 인체를 다르게 봅니다. 양방에서는 조직검사, 혈액검사, CT검사 무슨 검사를 통해서 원인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병명을 내리고 병명에 따른 약을 주사합니다. 한방에서는 병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뭔가 이것이 콜라겐 주사였는지 뭐 얻어맞았는지 신경성인지 찬바람을 맞았는지 뭐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중요시. 어린애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무슨 병원 갔다 그러면 위장을 거기서 위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그것이 내가 속상해서 아픈지 뭘 잘못 먹어서 아픈지 얻어맞아서 아픈지 뭐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 인연. 그래서 양방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검사 먼저 딱 돌립니다. 아파서 가면. 그런데 그걸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무시하는 결과는 결과 중심의 치료이기 때문에 원인이 자꾸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코로나 주사할 때 일반 사람들은 죽지 않는데 죽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주사 맞고. 그러면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놔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건 부작용 없다 검증받았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적 면역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저 주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역치라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예방 주사라는 게 일부 코로나를 주입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심장 쇼크가 올 수 있고 죽음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어떤 치료는 그만큼 또 안 좋은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양방과 한방, 양방을 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한방 와서 어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로 왔어요. 다 거쳐서 이제 지푸라기 무슨 생각이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를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짚는 사람 지금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짚으면 물에 안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양방이 양식이라면 한방은 한식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양식과 한식은 서로 다릅니다. 음식이 한의학과 양의학 또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경락이 어디 있어? 기가 어디 있어? 그러지만 이미 존재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에너지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이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라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이
종교인이지만 과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과학을 종교라는 이걸로 이미 안 겁니다. 그래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 몇천 년이 흘러도 그건 옛날의 종교야. 불교는 옛날의 종교야. 그런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종교가 아니라 그게 과학입니다. 깨달음으로 과학을 본 겁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과학.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인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먹어보고 맞아보고 다 자기 몸에, 사람 몸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지식과 경험이, 지식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지혜와 깨달음으로, 암이라는 어떤 소중한 정보로 이어진 겁니다. 쥐 가지고 실험해서 뭐가 결과가 어떻고 쥐 수천 마리에다 이 주사해서 토끼에다 주사해서 이런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 실험을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깨달은 선인들이 한의학이라는 것을 불교처럼, 종교처럼 그런 철학과 함께 의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건 옛날 거야. 옛날 뭐 동의보감 아주 옛날 거야. 무슨 뭐 지금 뭐 한의학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치료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양방과 한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양방에서 딱 이거 하니까 한의학 양방 치료 같이 받으세요. 그러면 양방 치료 딱 같이 받으러 오면 병원 딱 가면 한약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침도 맞지 마. 아니 의료가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양식 먹지 마, 뭐 한식 먹지 마. 한식 먹으면 안 돼. 동양권 다 나쁜 거야. 동양권 아주 구태기하는 거. 양방과 한방이 양방에서도 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우리가 동양적으로 내려왔던 요가나 명상 그것을 치료 의학으로 다 씁니다. 이제는. 한의학이 양의사와 의료 제도적으로 만약에 양방에서 한의학을 쓰게 된다면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양의사들이, 의사들이 지금 침을 놓습니다. 옛날에 침을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침을 놓고 있어요. 그렇듯이 양방에서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양쪽을 같이 보고 치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난 어차피 빨리 낫으려고 왔잖아. 치료하려고 왔잖아. 여기 다 치료해보고 안 되면 한의원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치료와 함께 양방 치료의 장점, 단점을 나는 받아들여서 여기서 못하는 면, 한의원에서 못하는 면은 검사기기를 못 쓰라고 양방에 다 가져갔는데 한의원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피검사, 엑스레이, MR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환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MRI 찍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MRI를 안 쓰는데 여기서 MRI를 그래가지고 MRI 찍지 마세요. 뭐 일단 치료해보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이상해서 복시가 더 심해졌다 그러면 MRI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찍지 말라고 그래? 빨리 찍으라고 그래. 환자를 위해서 돈 아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그거 묻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양방과 한방이 같이 하는 겁니다. 조직검사, 병리적인 검사, 엑스레이, MRI 이런 기계적인 검사도 중요하고 인체 생리적으로 인체에서 한의학적인 검사 또 유기화학물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약재를 쓰고 침이라는 이치를 경락을 알고 침을 놓는 한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만 가면 한의원 가지 마, 막 이렇게 약 먹지 마, 뭐 큰일 나. 자연에서 채취한 한약재가 더 독이 있겠습니까? 이 유기화학물로 만들어가지고 추출한 이런 양약재가 더 독이 많겠습니다. 빠른 효과를 낼수록 빠른 독성이 있습니다. 양약을 먹으면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독성도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약의 같은 말은 독입니다. 독을 근데 한약은 순한 겁니다. 근데 침은 빠른 겁니다. 근데 침도 아프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옛날식 침을 쓰지를 못합니다. 일회용 침 그것도 아프다고 그러면 아주 가는 걸로
근데 가는 걸로 침을 놓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침은 옛날 침은 일도 쾌차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맞으면 바로 나아요. 일도 쾌차. 그런 침을 환자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또 그래서 일회용 침을 쓰고 아주 가는 침을 쓰고 논듯 안 논듯 침 놓으면 그걸 침이라고 맞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들은 보상이 없는 겁니다. 아픈 만큼 낫는 겁니다. 침 놓고 아파. 그 후에 내가 아팠던 통증이 치료가 됩니다. 이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